자, 여러분, 이번 자료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사건 중 하나인 제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쪼개볼 겁니다. 이게 그냥 연도 외우고 어느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 이런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 거대한 사건을 하나로 쫙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구성해 볼 거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게 정말 그냥 그저 그런 전쟁 중 하나였을까요? 보통 우리가 전쟁하면 총소리 텅텅 나고 군대들 밀려오고 땅 따먹게 하는 그런 그림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그게 다였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를 보면요.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잡계의 거대한 폭발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날짜나 전투 기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깊은 공포,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 그리고 사람들의 집단 심리가 정보나 기술이랑 완전히 뒤엉켜서 쾅 하고 폭발해버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 흥미로운 내용을 파헤쳐 볼지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첫째, 전장을 넘어선 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 둘째, 반복되는 구조인 프랙탈로서의 역사. 셋째, 카오스 이론과 전쟁. 넷째, 집단 심리의 힘.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복잡한 인간 시스템으로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렌즈들을 하나씩 장착하고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장을 넘어선 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앞서 말씀드렸듯 이 자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그냥 뚝 떨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국가나 이념 간의 갈등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대중들의 집단 심리, 훅 발전해버린 기술,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선전과 정보들, 이런 요소들이 한데 뒤섞여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맞물려 돌아간 거죠. 그렇다면 대체 이 갈등의 씨앗들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핵심 렌즈인 프랙탈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프랙탈로서의 역사,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확실히 잡고 갈게요. 바로 프랙탈인데요. 프랙탈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 비슷한 구조가 크기나 형태만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프랙탈 개념이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이랑 정말 소름 돋게 다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서 되게 예리하게 꼬집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 친구들끼리 오해 생겨서 싸우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진영 딱 나눠서 키보드 배틀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 흔히 보이는 우리 편 아니면 다적, 이런 편 가르기나 적대감이 놀랍게도 사이즈만 뻥튀기 돼서 거대한 국가적, 이념적 세계대전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권력을 주려는 경쟁,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오는 경제적 불안감, 사람들의 집단적인 불만, 그리고 맹목적인 국가주의, 이런 역사적 요소들이 형태만 쓱 바꿔서 역사 속에서 계속 재생산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쟁이라는 게 어쩌다 운 나쁘게 빵 터진 사고가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마치 패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작은 변화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세상을 삼켜버리는지 그 유명한 나비 효과, 즉 카오스 이론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카오스 이론과 전쟁, 나비 효과입니다. 여기서도 기초공사 한번 튼튼하게 하고 가죠. 카오스 이론이란 복잡계 안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하고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도미노 무너지듯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잘 보세요. 어느 한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정치가 불안해지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리더가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결국 이 한 국가의 극단적인 선택 하나가 전 세계를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어이구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하고 긴장은 했겠지만 사람들의 감정, 경제, 정치, 정보가 이 카오스 구조 속에서 한꺼번에 엉키면서 이렇게 완벽하고 거대한 파멸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끔찍한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료에서는 공포, 분노, 복수심, 그리고 혐오, 딱 이 네 가지 집단적 감정들이 어떻게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면서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루프에 빠져드는지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은 그냥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더 극단적인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더 큰 분노를 낳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자기 증폭적인 감정의 카오스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살짝 바꿔서 이런 집단 심리가 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했는지 살펴볼게요. 네 번째 파트, 집단 심리의 힘, 인간의 마음입니다. 길거리의 선전 포스터, 뇌리에 콱 박히는 상징적인 이미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되는 메시지,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와 연설. 자료에서 짚어내는 이 도구들을 보면요. 당시의 정보라는 건 절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중의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찌르고 사회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확 끌고 가기 위한 엄청나게 강력한 감정적 무기이자 조종 수단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혼자 있을 때는 꽤 합리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 두려움, 그리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동조 심리가 쫙 깔린 집단 속에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런 집단적인 분위기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조차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등 떠밀 수 있다는 게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결론을 내려보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거대한 인간 시스템, 최종 결론. 이 자료는 정말 철학적이면서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내면 기입숙이 자리 잡은 공포와 폭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우리 인간 본성이 얼마나 어둡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공포와 파괴 속에서도 원본 자료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끈끈한 연대,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 부당함에 맞서는 꺾이지 않는 저항, 그리고 따뜻한 인간성 역시 그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서운 폭력성과 아름다운 인간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참 알다가도 모를 엄청나게 복잡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자료 속 핵심 문장을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은 반복되는 역사적 갈등 구조와 집단 심리가 프랙탈처럼 재생산되고 작은 정치, 경제, 감정 변화들이 카오스적으로 증폭되어 세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인간 사회의 복잡계 현상이다. 어떠신가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자, 끝까지 집중해주신 여러분께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을 맴돌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역사가 정말 프랙탈처럼 비슷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복잡계라는 거대한 안경을 끼고 여러분의 일상과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늘 깨어있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